안녕하세요. 8장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XSLT 프로그래밍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스피에서는 기본적으로 XSLT 프로그래밍 기법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XSLT 프로세서를 생성한 후에 XSLT 프로세서를 가지고 XML과 XSLT를 변환시켜서 새로운 형태의 또 다른 출력 결과물을 만드는 프로그래밍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파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용해온 작스피 파서를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작스피 파서는 XSLT 1.0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작스피에서 지원하고 있는 트랜스포메이션 패키지를 TRAX, 트랙스라고 우리가 일명 부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API for XML의 약자예요. 그래서 우선 작스피의 트랙스와 관련된 패키지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javax.xml.transform 패키지가 있습니다. 자, 이 패키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XSLT 프로세서를 생성하고 변환을 하기 위한 기본 API들이 정의된 패키지가 바로 javax.xml.transform 패키지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javax.xml.transform.dom 패키지와 javax.xml.transform.sax 패키지 그리고 스트림 패키지 이렇게 세 가지 패키지가 있는데 이 패키지들은 이제 XML과 XSLT 파일을 입력으로 사용될 패키지와 API와 그리고 출력으로 사용될 API가 정의되어 있는 패키지예요. 자, 작스피를 이용해서 XSLT 프로세서를 생성한 후에 이제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XML과 XSLT 파일을 입력으로 받아야겠죠. 그리고 변환 결과물을 만들어낸 출력물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변환물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돔 방식으로 로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죄송합니다. 삭스 방식으로 로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스트림 형태로 직접 다이렉트로 입력을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트림 형태로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javax.xml.transform.stream 패키지를 임포트 시켜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돔 방식으로 XML 문서와 XSLT 문서를 돔 방식으로 로딩한 후에 돔 방식의 출력물을 만들어내고 싶다. 그러면은 javax.xml.transform.dom 패키지를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각각의 패키지를 이용하는 건 뭐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의 선택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소스 인터페이스와 리절트 인터페이스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돼요. 그 소스 인터페이스와 리절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다양한 그 API 인터페이스들이 바로 javax.xml.transform.dom, sax, 스트림 패키지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XSLT 프로세서를 생성한 변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XML과 XSLT를 입력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스 객체를 생성해야 되고 그리고 변환 결과를 담을 리절트 객체를 생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XSLT를 입력 객체로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XML을 입력 객체로 생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변환 결과를 담을 출력 객체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 객체로 사용될 인터페이스는 소스란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환 결과물을 담은 건 리절트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환을 위한 트랜스포머 팩토리 객체를 생성을 하셔야 돼요. 트랜스포머 팩토리 객체는 실제로 변환을 하기 위한 트랜스포머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팩토리 클래스예요. 그래서 맨 먼저 트랜스포머 팩토리 객체를 생성한 후에 트랜스포머 팩토리 객체로부터 트랜스포머 객체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트랜스포머 객체를 생성할 때는 XSLT 문서를 우리가 첫 번째로 소스 객체로 만들었죠. 그 소스 객체를 인자로 해서 트랜스포머 팩토리 객체를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객체의 트랜스폼이란 메소드를 이용해서 XML 문서와 변환 결과를 담을 리절트 객체를 인자로 주시면 이제 변환된 결과가 리절트 객체에 직접 쓰여지게 됩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스트림을 이용한 변환 프로그래밍을 한번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스트림을 이용한 입출력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뭐를 해야 된다 그랬죠? 소스 객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XML과 XSLT를 입력으로 받는 소스 객체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변환 결과물을 담을 리절트 객체를 생성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스트림 형태로 XML과 XSLT 문서를 읽은 후에 스트림 형태로 HTML 파일에 작성을 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스트림 소스와 스트림 리절트 객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XML 문서를 입력으로 받는 스트림 소스 객체를 하나 생성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XSLT 파일을 인자로 갖는 스트림 소스 객체를 생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XSLT 변환에서 입력으로 사용될 XML 파일과 XSLT 파일을 가지고 스트림 소스 객체를 생성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변환 결과를 담을 리절트 객체를 생성해야겠죠? 리절트 객체 또한 이번에는 우리가 스트림 형태로 이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스트림 리절트 객체를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뭐를 인자로? HTML 파일을 인자로 해서 스트림 리절트 객체를 생성했어요. 물론 이 변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XML 파일과 XSLT 파일은 존재를 해야겠죠. 하지만 HTML 리절트 객체로 사용될 HTML 파일은 이제 새롭게 생성되는 파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객체로부터 트랜스포머 객체를 생성하시면 되는데, 트랜스포머 객체는 트랜스포머 팩토리 객체의 new 트랜스포머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트랜스포머 객체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new 트랜스포머 메소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작성하신 XSLT 스트림 소스 객체를 인자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생성한 XSLT 스트림 소스 객체를 트랜스포머 메소드의 인자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XSLT 문서를 내부에 담고 있는 트랜스포머 객체가 이제 생성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트랜스포머 객체의 트랜스폼 메소드를 이용해서 변환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트랜스폼 메소드는 두 개의 인자를 가져요. 첫 번째 인자는 XML 파일을 인자로 생성한 소스 객체를 갖고,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는 리절트 객체를 인자로 갖습니다. 리절트 객체는 변환 결과를 담을 스트림 리절트 객체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성한, 자, 우리가 첫 번째 줄에 생성한 XML 문서를 인자로 생성한 스트림 소스 객체를 트랜스폼 메소드의 첫 번째 인자로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스트림 리절트 객체로 생성한 스트림 리절트 객체를 이렇게 트랜스폼 메소드의 두 번째 인자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XML 파일과 XSLT 파일을 가지고 변환이 수행된 후에 그 변환 결과가 스트림 리절트 객체로 생성한 output file.html이란 파일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소스 코드를 보면서 한번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